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에이테크스 미사일로 러시아 점령지 크림반도를 연속 타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며칠 전입니다만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으로 크림반도에서 6월 10일 러시아 최신 전투기 수호이 57 2대가 파괴되었다고 러시아 소식통이 발표했습니다. 위치는 아크투빈스크 공군 기지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코이 기지 근처 러시아 S-400 방공 시스템 한 대와 코르토무르스케 지역과 에브파토리아 근처 지역에서 S-300 방공 시스템 2대를 야간에 성공적으로 공격해서 손실을 입혔다고 우크라이나 참모부가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 대공 방어 레이더 4개, 크림반도 여러 장소에서 파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에서는요, 최소 10기의 에이테크스 미사일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중 어느 것도 요격된 흔적이 없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군 참모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습의 타격은 러시아 국방부 산하 제31 방공사단 지역을 목표로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군인 1명을 포함해서 6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우크라이나가 에이테크스를 발사한 것일까? 이 에이테크스는 미국이 지원한 사거리 300km 정도 나가는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이죠. 그 지역은 드니프르강 넘어서 헤르손주 가까운 미콜라이우주 쪽에서 발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는 친러시아 채널인 리바라는 채널에 의해서 논평한 것입니다. 야간 공격 이후 위성 촬영에 의해서 크림반도 내에 화재 발생 지역 그리고 건수를 살펴보니 일부이긴 하지만 앞서 언급한 공격 목표 지점과 대체적으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오신트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군사 이론가들의 말로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으로는 남부, 북부, 동부 전선 모두 일진일퇴하긴 하지만 이런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과요.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은 찾아볼 수 없고 소강 상태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드러진 점이 바로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가 꾸준히 크림반도 군사 기지를 타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흑해 함대가 러시아 본토로 피신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만 결국 우크라이나 반격의 주도권 장악은 크림반도 고립과 흑해 함대 타격인데요.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전략적인 큰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프랑스 얘기인데요.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조금 지났습니다만 우크라이나의 훈련 교관을 파병하는 문제와 관련한 그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미 여러 파트너 국가가 동의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수일 내에 파트너 국가와 연합체를 결성해서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니까 7일이죠. 엘리제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마크롱의 파병론이 있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렇게 말했죠. 마크롱 대통령은요. 우크라이나의 영토에서 우크라이나 군인을 훈련시키는 게 뭐 확전이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요청이며 우리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전쟁 중에 있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TV 생중계 인터뷰에서요.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전투기가 있었죠. 미라주 2005입니다.
구체적 규모는 러시아에 정보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이유에서 더 이상 밝히지 않았습니다. 몇 대를 지원하겠다느니 하는 것 등 이런 것은 기밀사항으로 돌렸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는 조종사와 정비사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프랑스에서 며칠 내에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전날에 이어서 계속 밝혔습니다. 네, 이것은 군사훈련 교관을 우크라이나에 보냄과 동시에 프랑스 내에서는 미라주 전투기 조종사와 정비사를 훈련시키겠다는 입장 설명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음은 프랑스인이 러시아에 옥류된 사건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붙잡혀서 모스크바 법원에서 간첩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 국적자 로랑 비나티에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인도주의 대화센터라는 기구의 고문입니다. 비영리 기구죠. 그런데 러시아의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년간 러시아 군사 활동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그러니까 간첩 혐의라고 보면 됩니다. 러시아의 주장이죠. 이렇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프랑스 국적자인 비나티에리에 대해서 러시아가 그렇다면 모든 사실을 명확히 밝혀라.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석방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방문 중에 역시 프랑스와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추가 협정안 등 4가지 문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인프라 지원을 위해서 2억 유로의 기금을 조성한다. 그리고 프랑스 개발청 AFD의 임무를 우크라이나로 확장하기로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원자력 에너지 평화적 이용 개발을 위한 서신을 교환하고 방위 산업 분야의 협력에 대한 이행서에도 서명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서방 국가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된 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